그 2학년 지문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어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대. 지식을 줄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왔거든. 어떤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래. 선생님이 이 앞에 나와서 이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배우는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걸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너네 스스로 모른다는 걸 알아야지 배울 수 있지. 어떤 걸 아는 사람이 나와서 너네한테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그럼 가장 명확한 방법은 그 선택지에서 너네 첫 단추에서 풀 때 왼쪽이랑 오른쪽 둘 중에 뭐가 맞아? 하면 확률 게임 하듯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맞는 표현을 고르는 거나 혹은 모의고사 풀 때 선택지 5개에서 답을 골라내는 것보단 작문을 하는 게 가장 명확하게 어느 정도 모르는지 강사도 알 수 있고 또 학생도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모르는 게 있으니까 책을 들춰서 그제서야 찾아보잖아. 평소에는 들춰볼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을 좀 더 눈여겨서 보고. 그러니까 특강에서 와서 얼마나 쓰던지 여하튼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 모르니까는 혼나야 돼. 좀 더 해와 라는 말을 하고 싶기도 한데 준비가 조금 미흡한 친구들이 있어. 예습을 해왔나? 심지어 이거는 지금 예비고에서 진도로 나가는 부분인데 옛날에 그러니까 예습을 좀 더 철저히 예습을 철저히 그러니까 예습을 예를 들어 10개를 해와야 되는데 2개만 해오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공부할 분량이 되게 많고 수업 중에 얻어갈 것도 없는데 예습 10개 중에 한 8개 해오면은 수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으면서 되게 체감이 되거든.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명확하게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내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대단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경력이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수업 비중에서도 테스트 보는 시간에 가장 많이 가지는 거고. 그래야지 너네가 쓰면서 이 부분 내가 안 해? 아, 이 부분 내가 몰랐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거기에 또 관성처럼 익숙해지면 안 되거든? 내가 단어 100개 중에 한 30개 쓰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되게 무감해지면 안 돼. 내가 항상 그 일정 이상을 좀 더 전 수업 때 썼던 것보다 좀 더 잘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기는 하거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글을 쓰는 사람이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로 이제 문두라는 건 문장의 맨 앞을 얘기하는 거잖아.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쓸 때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로 이제 보내는 경우라 보내는 경우. 그러니까 3가지가 있어. 글을 쓰는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 이 3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행문에는 강조를 위해 문두로 오는 경우 3가지라고 정리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게 기계적으로 암기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은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는 거고 대표적으로 그 3가지가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일단 부정어나 구거든. 구체적인 예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not only, 그 다음에 never, 그 다음에 너네가 헷갈렸던 게 이 seldom이랑 little이거든. seldom이랑 little. 이 seldom이랑 little은 애들아 여기에서 이 부사로 쓰인 거야. 부사. 뜻이 뭐냐면 거의 뭐뭐 않는 혹은 뭐 않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결국에는 이것만 들어가도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돼. seldom이랑 little은 부사로서 거의 뭐뭐 않는 혹은 뭐뭐 않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적용하는 게 또 관건이죠. 두 번째는 장소나 내가 어디에 있는 장소나 어떤 방향, 위나 아래, 앞 이런 거를 나타내는 장소 방향에 이제 부사구인데 부사구라는 거 자체가 부사라는 단어 하나도 괜찮고 구라는 거는 단어 2개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장소나 혹은 방향
장소라는 거 뭐 빌딩 앞, 뭐 선반 위 이런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가 또 강조될 수도 있는데 부사구 형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거. 예문에도 나왔듯이 3번 정도. 세 번째는 보어가 강조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들아 보어는 보통 품사가 뭐야? 보통이 아니라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딱 2개잖아. 뭐 아니면 뭐냐? 명사, 형용사죠. 근데 보통 형용사가 강조돼. 형용사. 그 better than 그 혼자서 1000일 동안 근면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루 공부하는 게 낫다. 그 위대한 스승과 그 예문처럼 형용사, better이라는 형용사가 강조될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건 특수구문이라 외워야 되는데 not until 주어 동사 이제 의문문 어순으로 나오면은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 동사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not until 주어 동사 의문문 어순이 되면은 주어 동사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데 얘 화면 보면 얘 until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일단은 봐봐. 이렇게 세모가로를 묶는 거잖아. 근데 의문문 어순이라는 게 이 not이라는 부정어가 이 until 부사절 세모가로를 묶는 얘를 수식해줘서 이렇게 중괄호로 묶으니까 뒤에가 의문문 어순이 된다는 거거든. 결국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문 들어오는 이 3가지가 오면 뒤에가 어떤 어순이 돼? 의문문 어순이 된다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배울 전부 다거든. 그럼 강조하기 위해 문도로 보내는 경우 이 3가지 사례를 외운 다음에 적절하게 중괄호로 묶고 뒤에가 의문문 어순이 된다는 걸 알면 돼. 근데 장소 방향의 부사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바뀌냐? 의문문 어순이 되는 게 아니라 그쵸? 단 이 2번째 경우에는 주어 동사의 그쵸? 순서만 바뀐다라고 나와 있거든. 주어 동사의 순서만 바꿔주면 된다. 의문문 어순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중학교 때 배운 걸 이제 까먹거나 뭐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일단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의문문 어순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거든. 의문문 어순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지금 이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그러니까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일단 일반 동사인 경우가 있고 조동사인 경우가 있고 V는 동사 그 다음에 비동사인 경우가 있고 또 완료 시제인 경우가 있거든.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 어순 뭐 먼저 쓰냐? do 그쵸? 주어가 복수면 do, 주어가 단수면 does, 근데 시제가 과거면 did 쓴 다음에 주어 나오고 뒤에는 동사 원형, 루트 벌브죠. Do you know? Did him go? 이런 식으로.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쉽잖아. 뭐 can, will, must 그런 조동사가 앞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나 다시 한번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여야 돼? 조동사 뒤는 동사 원형이죠. Can you do? 이 문형이죠. Can you do? 비동사 같을 때는 엄청 쉬워. 비동사랑 주어의 순서만 바꿔주면 돼. 그쵸? Are you a student? Are you a student? 이런 식으로. 완료 시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은 어떻게 생겼어? 주어가 복수라는 주어가 여러 개라는 전제하에 have 플러스 PP 형태로 생겼잖아. 완료 시제는. 그럼 얘는 의문문 어순으로는 어떻게 바꾸면 돼? 주어가 복수면 해 부적, 단수면 has, 과거 완료면 had를 쓴 다음에 주어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와야 돼? PP 형태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지 지금 사실 오늘 강조 구문을 알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안다고 해도 이거 적용을 시키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 얘들아 나는 지금 걸을 수 없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can 말고 뭐 있냐? be.
뭐뭐 할 수 있다. 중학교 때 배웠잖아. be able to인 거 알죠? 그럼 나는 지금 절대 걸을 수 없다. I'm not able to walk now. 이런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나는 거의 알지 못한다. 나는 절대 알지 못한다로 할게. 아니,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로 할게. 얘들아, 나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거 어떻게 장문할까?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I didn't experience가 아니잖아. 태어나서 지금부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기간이 설정돼서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돼. 그래서 I've, never. 여기에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되니까는 여기 어떤 형태 오면 돼? have 플러스 pp. 그러한 것을 such, thing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되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단 여기 이 두 문장 있지. 얘를 절대 나 지금 못 걸어. 나 진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 never를 강조하는 문형으로 한번 지금 바꿔. never를 강조하는 문형으로 이 밑에 한번 써보면 돼. never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의문문 어순으로 한번 써봐. never 강조 그 다음에 뒤에는 의문문 어순으로 바꾸면 되겠죠? 강조하는 거니까 문장의 맨 앞에 쓰면 되는 거야. 일단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1번 문장도 절대 내가 지금 걸을 수 없다는 거를 부정을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뭐 never를 문두로 꺼내오면 되죠. 그럼 never 쓴 다음에 뒤에는 의문문 어순이 돼야 되잖아. 그럼 뭐부터 나와야 돼? 지금 I'm able to니까 동사는 비동사야. am. 그럼 비동사를 의문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야? 비동사를 먼저 쓰면 주어랑 화면 보면 주어랑 동사의 순서만 바꿔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나열되면 되냐 단어가. never, am, I, able, to. 뒤에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문형이 모의고사에 나오면 never의 중괄호,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절대 나는 걸을 수 없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는 어떻게 돼? 역시나 절대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역시나 부정을 강조하고 never.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시제가 뭐야? have 플러스 pp니까는 완료 시제잖아. 그럼 의문문 어순이죠. 뭐부터 나오면 돼? have. 그 다음에 I, experienced.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역시나 never를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주어, 동사가 되는 거죠. 절대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장문할 거냐면 내가 우울감을 느끼는 시기가 있다. 일단은 시기가 있다잖아. 그럼 혹시 어떤 표현 써야 되는지 알겠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그쵸? there, 이거 아직도 모르는 친구 있거든? there 플러스 비동사가 나오면 일단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애가 주어잖아. 그 다음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거 주어 이렇게 표시하는 친구 있거든? 주어는 비동사 오른쪽에 있는 친구다. 그러면 얘 시기가 있다니까는 there are times로 할게. 그 다음에 times를 수식해주니까 이제 관계부사 when이 들어가는 거거든.
I feel depressed.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 시기가 있다. 내가 우울감을 느끼는 시기들이 있대. 여기까지는 괜찮냐? 그러면은 시기가 있어 왔다는 얘가 지금 현재 시제잖아. 근데 얘를 현재 완료 시제로 바꾸고 싶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울감을 느껴왔던 시기들이 있었다. 그럼 얘 지금 현재 완료 시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there, have, bene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은 이게 there 플러스 비동사인지 모르는 친구가 있어서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 완료 시제는 have 플러스 pp니까는 have been 형태로 바뀌어도 얘를 시기가 있어 왔. 동사는 have니까 있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되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라고 하면 뭐 이런 표현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까 리틀이 거의 뭐뭐 않는이라는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라고 해석해야 되거든. 그럼 얘를 지금 리틀을 강조하는 식으로 장문하고자 하거든. 여기 밑에 한번 써봐.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라는 평서문인데 거의 모른다라는 부정을 강조하고 싶어서 리틀을 문두로 보내서 뒤에 의문문 순으로 지금 바꿔보면 된다.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니까 아까 의문문 어순 참고해서 한번 해봐. 일단은 리틀을 문두로 꺼내면 되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쓰였으니까는 뭘로 시작해야 돼? do. 그 다음에 I, know, about, it. 이렇게 되고 리틀에는 중괄호로 묶고 뒤에가 이때 주어 동사가 의문문 순으로 도치됐다는 걸 아는 거거든. 거의 나는 알지 못한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위로 수학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고등학생 수업 때 다루지 않죠. 누가 의문문 어순을 알려주겠어.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끝난 거잖아. 그 의문문 어순은.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지금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왜 성적이 올라가지 못하는지 스스로 이제 조금 괴로운 시기가 오거든. 지금 시간상 전체는 해석하지 못하고 이 3번부터 한번 몇 개만 한번 볼게. 그러니까 above the fireplace만 보고 이게 강조 표현인지는 절대로 몰라. above가 문장을 끝까지 봤을 때 얘가 전치사잖아. 얘가 전치사인데 이렇게 주어 표시하는 친구는 없죠.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떤 표시하기로 했어 일단? 동그란 거로 묶기로 했잖아. 일단 화면만. 근데 봤더니 갑자기 동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강조 부분이 떠올리면서 지금 이게 전명이 앞으로 온 게 아니라 지금 장소 방향의 부사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구나. 심지어는 벽난로 위잖아. 그러니까 이 화면 보면 이게 떠오르면서 강조하고 싶은 거구나. 지금 이 두 번째가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중괄호로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강조하는 것을. 그리고 주어는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얘들아. 주어는 얘냐? 얘가 아니잖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주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앤티크는 지금 형용사고 얘가 주어구나. 그 다음에 얘가 동사구나. 전명이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품사를 정확하게 외우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버브가 전치사인지 알아야지 fireplace에 주어 표시 안 하겠죠. 근데 강조 표현이니까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속한 대로 빨간 펜으로 중괄호 해석은 그대로 하면 돼. 그 벽난로 위에 있다 비동사가 이다가 아니라 뭐 I am a student 난 학생이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뜻이 있다. 응? 벽난로 위에 있답니다. 앤티크 하면은 골동품의 뭐 고풍스러운 혹은 앤티크라고 해석해도 되거든. 앤티크 화병이 있답니다. 근데 이 화병을 또 꾸며주는 거잖아.
장미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거든. 그 다음에 4번도 역시나 in front of가 전치사인 거는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화면 보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지를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돼. 왜냐면은 이 행문에 나와 있듯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꾸며주는 말이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었는데 뒤에 주어가 나오지 않고 바로 비동사가 나오니까 역시나 강조하기 위한 표현에서 두 번째인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 장소 방향의 구이구나를 눈치를 채고 중괄호로 묶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인프론트 오브 중괄호로 묶죠. 그 다음에 수일치는 애들아 트레이스가 아니죠. 명백히 전명이잖아. 그러니까 주어는 얘야. 그러니까는 단수비동사 나오는 거야. 응?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너무 쉬워.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역하면 돼. 빌딩 앞에 있다. 한 줄에 나무들이 있다. 빌딩 앞에 한 줄에 나무들이 있나 봐. 빌딩이 있으면은 여기 빌딩 앞에 모르겠어. 이게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있는 건지. 그쵸? 나무가 이렇게 한 줄에 나무가 있나 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내가 필기해줬던 나던틀이니까 화면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문장을 끝까지 힘있게 본 다음에 여기까지 중괄호로 묶어야지 뒤에가 이제 의문문 어순이 되는 거잖아. Do, will, run. run은 일반 동사니까 do, does, did. 그쵸? 그 중에 현재 시제고 주어가 we니까는 do를 쓴 거죠.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배운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필기해준 이 부분 있죠. 나던틸. 이거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야지 문장을 자주 바버릇해야지 순식간에 해석이 되거든. 그 다음에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10번. 이것만 보면 after she was told잖아. 그러니까 애프터리 얘들아 전치사도 되고 부사절 접속사도 되는데 지금 주어 동사니까 세모가루로 묶고 이렇게 네모가루로 묶잖아. what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모가루로 묶는 연습을 해. 그럼 was told니까 얘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 일단 told의 원형이 뭐야? tell이죠. 과거는 told지. 내가 말하면 너는 어떻게 돼? 듣죠. 그러니까 그녀가 뭐라고 해석해야 돼? 말한 후냐? 어떤 일이 발생? 들은 후에야. 들은 후에. 수동태 BPP. 그녀가 들은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11번. 12번. 뭔가 숫자가 지금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일단은 after an hour of 이 부분 너네가 해석한 거 한번 봐봐. after이라고 무조건 세모가 아니라 hard, boring, work잖아. 형용사 2개 나온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거니까 after는 여기서 지금 무슨 괄호야? 동그란 괄호죠. 명사 나오잖아 뒤에. 1시간에 힘들고 지루하게 하는 작업 이후에 모든 사람이 rated 평가했답니다. 얼마나 많이 그들이 그 오후를 즐겼는지. 의문사 주어 동사니까 how 의문사 주어 동사니까 네모가루로 묶고 지금 rated의 문장의 구성 성분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그쵸? 긴 명사니까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목적어. 그 다음 이거 15번 15번에서도 in the forest 전명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비동사 나오니까 얘 장소 방향의 부사고 강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얘들아 number of는 뜻이 뭐냐? 형용사로 많은이죠. 많은. 그 다음에 주어는 rare plants and trees고 위치부터는 우리 무슨 괄호로 묶으면 돼? 동그란 괄호죠. 그쵸? 이렇게. 그럼 해석은 숲속에 were 있었다 많은 희귀한 식물과 나무들이. 근데 이 식물과 나무들이 were used 쓰이는 거죠. herbal medicine 그 약재용 약초
약초를 만들기 위해서 herbal medicine은 약초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된답니다. 그 다음 16번까지만 할게. 일단은 16번 얘들아 16번도 어렵죠. 이거 배럴이 지금 세 번째야. 보어 강조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묶으면 돼. 그러면은 주어는 원데이가 되고 동사는 is가 되는 거거든. 대는 얘 뭐뭐 보다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뭐뭐 보다. 더 낫다. 공부하는 것보다 근면하게 천일을. 더 낫대. 뭐가 더 낫냐면 원데이 하루가 더 낫답니다. 위대한 스승과의. 그러니까 결국엔 더 나은 것은 이 오른쪽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위대한 스승과 하루 공부하는 게 better, 더 낫다는 거야. 그쵸? 천일 동안 혼자 근면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은근히 이 명령문을 해석 잘 못하는데 명령문은 결국에는 주어 없이 맨 앞에 동사 하나만 딸랑 나오니까는 뭐뭐 해라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명령문이 나온 다음에 and 나오면은 얘 알지? 그러면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하다거든. 계속해서 뭐뭐하다.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하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습관에 계속해서 work on 노력하랍니다. 충분히 길게. 어떤 습관이든 뜸먹용을 매일 하든 거든 산책을 20분 하든 거든 계속해서 노력하랍니다. 한 가지 습관에 충분히 길게. 그러면 나돌리잖아. 얘들아 보면은 뒤에 문도 이거 보여? 의문 문어순인 거. become은 일반 동사니까는 does가 나온 거잖아. 주어는 단수고. 그러니까 나돌리에 어떤 과로 묶어야 될 것 같아? 중과로. 그쵸? 그 다음에 나돌리 버들쏘죠? 그럼 그것이 더 쉬워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화면 보면 다른 것들 또한 그렇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서 얘들아 이시지칭하는 거는 예현이 뭔지 알겠냐? 무엇이 더 쉬워진다는 걸까? 뭐시기? 한 취미를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 그쵸? 이걸로 할까요? 그쵸? 한 가지 습관에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그 한 가지 습관으로 볼게. 즉 한 가지 습관이라는 게 더 쉬워진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 as well은 또한이라는 뜻이거든. 또한 다른 것들 또한 그렇다는 건데 여기에서 일반 동사 두가 받는 게 혹시 뭔지 알겠어 얘들아? 다른 것들 또한 어때진다는 걸까? 쉬워진다는 거니까 어떤 동사를 받는 거야? 그쵸? become easier를 받는 거죠. become easier.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의 습관에 단련하면 다른 것들도 쉬워진대. 되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얘들아. 무작정 해석하려고 들어봤자 이미 해석 못해. 구조 파악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장문으로 넘어가자. 나머지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평서문으로 만든 다음에 의문문으로 만드는 걸로 우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그 장문 프린트 한번 꺼내봐. 이거 우리가 아까 연습한 거 나왔네. 결코 경험한 적이 없답니다. 그는 그런 보살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단은 앞부분만 장문하면 어떻게 될까? 결코 경험한 적이 없다. 그는 젠장 어순 왜 이래? 주어는 he죠? 그쵸? he have has never experienced such care from others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얘 지금 평서문으로 장문한 거고 얘 부정문을 강조하는 거니까는 어떤 거를 문두로 갖고 오면 돼요. 아까처럼 never이죠. never 항상 문두는 대문자. 그 다음에 어순 한번 얘기해봐. has, he, experienced 뒤에는 똑같이 써주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네 집에서 복습할 때 한 번에 쓰려고 하지 마. 암기해서 쓰지 말고 평서문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의문문으로 막 바꾸는 연습을 하면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이것도 똑같아 위에랑.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꾼 적이 없다라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 결코 꿈을 꾼 적이 없대 나는. 그러면 일단 이 앞부분만 어떻게 장문하면 될까? 일단 평서문으로 해보자. I have never 그쵸? dreamed. 왜냐면 dream이 꿈꾸다라는 동사인데 얘 3단 변화가 뒤에 ed만 붙이면 되거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둘 거라고. 일단은 대절이 필요해. I would 그쵸? achieve such remarkable success 됩니까? 네모가로 닫고. 그럼 일단 얘도 부정문 강조하는 식으로 일단은 never이 문 들어오죠. 그 다음에 뒤에 한번 어순 한번 생각해봐. 리아 흔히 뭐 먼저 시작하면 되는지 알겠어? never 뒤쪽으로 have 끝까지 불러봐. 그쵸? 뒤에는 그대로 뭔 말인지 이해되냐? 돼요? 그 다음에 succeed가 얘 성공하다라는 동사고 success가 얘 성공이라는 명사, 얘 불가산 명사고 셀 수 없는. 너네 단어 헷갈려 하잖아. succeed는 성공하다고 success는 성공이라는 셀 수 없는 명사라서 such가 아니라 그냥 remarkable success가 된 거. 얘들아 여기서 little은 작은이라는 형용사로 작은이란 뜻 있어. 혹은 거의 없는이란 뜻도 있잖아. 이거 우리 저번에 배웠죠. 불가산 명사 수식시 그렇잖아. 근데 부사로는 무슨 뜻이다고? 거의 뭐뭐 않는 혹은 않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문장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걸 조금 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럼 나는 거의 몰랐다. 얘만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I, little, know죠. 젠장? 이거 시제 뭘로 써야 되죠? 과거를 쓸게. 모른다가 아니라 몰랐다니까. 그러면 뭘로 쓰면 돼? 과거면은 new죠. know의 과거 형태 뭐야? new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는 known인 거 되냐? 이게 되게 이걸 왜 몰라 하지만 실제로 장문하라고 하면은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 know, knew, known, I little knew. 내가 그렇게 이상적인 남자를 만날 것이라고는 몰랐답니다. I little knew that I would meet such. 이상적인은 형용사로 뭐냐? 이상적인 아이디얼이죠. man이죠. 되냐? 근데 얘 남성은 살 수 있으니까 여기에 on 써야 돼. on. such an ideal man. 이거 애들아 강조하는 표현에 꼭 이거 기억. such an 형, 명 기억나? so 형, on 명. 이것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 그렇게 이상적인 남성 이런 식으로. 이거 어순을 암기해야 돼. on은 언제 써? 명사가 아예 이 오 우로 발음될 때 써. 발음. 그러니까 스펠링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디얼 아잖아. 아예 이오 우로 발음될 때 on을 쓰는 거야. 부정관사. 그래서 아이디얼 man이라서 on을 써야 되는 거다. on 발음이야. 스펠링이 아니라. 되냐? 젠장? 이런 것까지 알려주다니 더럽게 친절해. 그럼 얘들아 거의 모른다는 것을 부정을 또 강조하는 거니까 리틀을 문두로 꺼내죠. 괜찮나요? 가인이 한번 불러볼래? 어순? 리틀, 지드, 아이, 그쵸?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리틀 거의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조금 안다가 아니야. 모른다고 부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됩니까? 돼요? 얘들아 이거 한번 혹시 설인이 이거 장문할 수 있겠니? 우리 다 같이 한번 프린트에 써보자. 그는
늦는다 써보자. 그는 늦는다. 그는 늦는다. 이거 한번 작문해봐. 그는 늦는다. 친구랑이나 혹은 수업에 많이 늦잖아. 그는 늦는다. 서린이 혹시 작문했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는 늦는다만 작문하면 돼. 그치? He is late죠? 늦는다라는 동사는 없어. late는 얘 형용사 뜻으로 뭐야? 늦느냐. 그러니까 he is late가 그는 늦는다거든? 계속 말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 늦는다? 그쵸? 괜찮아? 그럼 그는 좀처럼 늦지 않아. 그러니까 화면 보면은 이거는 그냥 아예 늦지 않는다는 거고 좀처럼은 뭐야? 1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늦는다는 거잖아. 99번은 그대로고 뉘앙스를 살리자면 그는 늦지 않는다고. 근데 작문에서 원하는 건 뭐야? 좀처럼 늦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야? seldom이라고. seldom이 seldom. He is seldom late. 오늘부로는 아는 거다. For an appointment죠. 생략할게. 그럼 이거 좀처럼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야, 걔 진짜 거의 안 늦어. 이런 뉘앙스잖아. 그럼 seldom을 앞으로 꺼내오고 그 다음에 뒤에 어수는 어떻게 될까? 정음아. 땡. 빨리 그 필기했던 거 컨닝해. 비동사 의문문인 경우. 모르는 친구들은 그 필기했던 거 참조해라. 그쵸? is. 그 다음 he late for an appointment. 그러니까 1번 비동사 am, is, was, were 나오면은 얘 주어랑 동사의 그 순서만 바꿔주면 의문문 어순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Does he late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아예 모르는 건 아니거든. 이게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되는데 그게 좀 힘든 거죠. 얘들아, 제이크와 그의 코치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것도 좀처럼이니까는 결국에는 부정어인 seldom을 사용하라는 거거든. 괜찮아요? 그럼 우리 일단은 평서문으로 한번 작문해보자. 제이크와 그의 코치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쵸? seldom talk about scoring goal이거든? 괜찮아요? 그럼 얘 지금 부정어 강조 표현으로 바꿔볼게. 뭐 어떤 표현을 문두로 갖고 오면 돼? seldom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여기서 지금 동사는 뭐야? 토크라는 일반 동사죠. 그럼 다이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표현이 나오면 돼? seldom 뒤쪽으로. 두, 그 다음 불러봐. 그쵸? 제이크 앤 히즈 코치, 그 다음. 다시. 그쵸? 토크. 되냐? 너무 쉬워. Do you know야. Do you know. 근데 you가 너무 길어서 제이크 앤 히즈 코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오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져서 그냥 바로 작문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려면 이제 엄청난 연습이 필요한 거고 오직 그때야 결심했답니다.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일단은 평서문으로 한번 작문해 볼게. 오직 그때를 빼볼게. 일단은 결심했다는 어떤 동사 쓰면 되는지 알아? I decided. 근데 decid는 목적어로 뭐 밖에? to. 그쵸? go to graduate school이 되는 거거든. 괜찮아요? 그럼 얘 지금 오직 그때도 얘들아 딱 그 한순간만을 얘기하는 거라 얘도 부정어구 강조 표현이 돼. 그래서 only then을 붙일게. only then은 중괄호로 되냐? 뒤에는 그러면은 성현아 어떤 어순 되면 되겠냐? 한번 불러봐. only then 일반 동사니까
오성현 씨? 더즈 말고 과거니까 크게 did 그 다음에 주어는 그 다음에 decide 와야 돼. do, does, did 주어 쓰고 원형 형태. 이미 did가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형 형태를 쓰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뒤에는 그대로 쓰면 돼. to 이런 식으로 되냐? 그 다음에 주머니 속에 있었답니다. 몇 개의 동전이. 일단 얘 평서문으로 역시나 장문해보자. 얘들아 근데 이거 좀 어렵다. 그쵸? 내가 일단은 해줄게. 이거거든? 그러면 얘 지금 주머니 안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니까 얘들아 두 번째로 넘어왔어? 우리가 방금 했던 건 부정어구고 두 번째인 장소 방향의 부사구 강조하는 거야. 보통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부사구는 그럼 inside the pocket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뒤에 어순 어떻게 될까 하진아? 코인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냐? 그러니까 또 바보처럼 얘 주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사이드 전치사니까 전명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여기에 수일치 맞추는 거다. 세버럴 코인스에다가 8번은 그냥 너네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내가 낸 거거든? 일단은 얘 평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The rain came down이야. 근데 여기서 down이라는 방향의 부사구 강조잖아. 아래로 내렸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다운이 문 들어오고 혹시 이거 예현이 뒤에 어순 어떻게 되면 될까? 그쵸. 그 came the rain. did the rain came 아니야 얘들아? 이거 아니야? come. 의문문 어순이면은 일반 동사니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 아닌 거 알죠? 아까 정리했듯이 어때? 화면만 보면 돼. 너네 이미 필기한 내용이라. 이거 두 번째 보이죠? 장소 방향의 부사구는 주어 동사의 순서만 바꿔주면 돼. 의문문 어순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의 순서만 바꿔주면 돼. 의문문 어순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풀밭 속에 앉아 있었답니다. 거대한 개구리가. 그러니까 얘들아 어 붙여야 될까 언 붙여야 될까 일단 평서문으로 써볼 건데 어일까 언일까 뭘 것 같아? 언 enormous IAU 그러니까 언이 되는 거야. frog was in the grass. 그럼 in the grass 풀 속에 있다는 걸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나 봐. 그러면은 려흔아 뒤에 어순 어떻게 될까? 그쵸? 그 다음 그쵸? 프로그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애들 그 영어를 잘한다는 건 결국에 누가 빨리 어떤 표현에 익숙해지냐인데 화면 보면 도주 후 동사에서 어떻게 해?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잖아. 괜찮아? 그럼 이거 일단 평서문으로 한번 장문해볼게. 평서문 선행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하답니다. 그러면은 주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선행의 즐거움을 아는 이죠. 그럼 도우주 후로 해석하면 돼. 도우주 후로 장문하면 돼. 그 아는 거니까 동사 못 쓰면 돼. 알다 노우죠. 더 pleasure 오브 doing 굿이 선행을 하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비동사 못 쓰면 되는지 알겠니 가인이? 행복하다라고만 마무리하면 돼. 주어는 지금 장문이 다 됐어. 선행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 동사 부분 어떻게 장문하면 될까? 그 다음 행복하다. 그쵸? 너무 쉽지 않죠 사실. 근데 행복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보어를 문두로 꺼내야죠 지금. 아까 보어는 보통 형용사라고 했고
이제 행복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문도로 해피를 꺼내왔다. 보어 세 번째 강조 표현. 그러면 뒤에 잘 한번 생각해봐. 얘 어떻게 될 것 같아, 정음아?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야지. 동사를 확인해. 비동사잖아. 그럼 어순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도즈, 후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뒤에는 그대로 쓰면 돼.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엄청 길어지니까는 뇌정지거든. 뇌정지?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까 필기했던 이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기초로 돌아가서 이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지 정확하게 구조 파악과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다. 무슨 말인지 되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친구들 괜찮아요?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 얘들아 24개의 팀이 있대. 이거 있다라는 표현 나오는 순간 뭘로 시작하면 돼? There. 근데 주어가 복수니까 or 24 teams. 근데 얘들아 컴핏은 예품사 목의 동사죠. 경쟁하다인데 그럼 여기 이렇게 컴핏이라고 쓰면 어때? 화가 많이 나죠? 그쵸? 경쟁하고 있는 이니까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접근해볼까? 얘 팀을 지금 수식해주고 싶은 거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주고 싶으면은 뭐 쓰면 돼? 그쵸? 그럼 그쵸? 관계대명사로 일단 접근해볼게. 선행사가 팀이니까 위치로 한번 시작해볼게. 괜찮아? 위치. 그 다음에 선행사 복수니까 어떤 형태 오면 될까? come? 그쵸? 지금 경쟁하고 있는이라는 거를 그쵸? 그러니까 all competing 하자 그러면 괜찮아? in the tournament잖아. 괜찮아요? 근데 이거 which all 생략 가능하냐? 왜? 그쵸?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되니까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금 나온 것처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 뭐가 남아 뒤에? 그쵸? 분사나 형용사 남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해당되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남으니까 이제 분사만 남고 굳이 얘 필요 없이 컴피팅으로만 쓰면 된다. 얘는 그럼 컴피팅은 품사가 현재 분사가 되는 거야? 또 나오네. 있다. 많은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장문하면 돼? There, or. 그 다음에 얼라 로브는 형용사지. 많은이라는. 얘랑 같은 표현은 lots of. 응? lot of라는 표현은 없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 There를 얼라 로브로 할게. disagreement가 얘들아 이거 불가산명사야. 불가산명사. 그래서 S 안 붙일게. 아이들을 처벌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about the best way죠. 처벌하다가 punish거든. children이고 이렇게 장문하면 왜 틀릴까? There를 a lot of disagreement 불가산명사니까 a lot of라는 표현 쓰고 S 안 붙었죠? 불가산명사는 어나 S 못 붙여주는 거 알죠? 전치사 about the way punish children 이거 왜 틀려? 그쵸? 이미 주어는 얘고 젠장? 나 틀렸네? 뭐가 틀렸을까? 이 문장에서 일단 첫 번째로 주절의 동사가 뭐를 써야 돼? 얼이 아니라 is를 써야 돼. 왜냐면 불가산명사 살 수 없는 명사 있죠? 얘는 무조건 뭐야? 단수 취급해주잖아. 그래서 지금 틀렸네. 나도 얼라로브에 지금 낚였어. 그쵸? 살 수 없는 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라 비동사 is 써줘야 됐는데 근데 about the best way는 우리가 배운 것에 의하면 전명으로 묶이잖아. 근데 아이들을 처벌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way를 수식해주니까는 여기 punish 왼쪽에 뭐 붙이면 돼?
to 붙이면 되죠.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way를 이제 수식해 주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니? 밑으로 내려가 볼게. 밑으로 짧은 글 한번 보자. 짧은 글 뭐를 보고 싶냐면 이 부분 한번 보고 싶어. 19번 얘들아 이렇게 장문한 친구가 있었어. 일단 이게 뒤에 보자. 이거 선생님이 그거 세모가루로 묶은 다음에 분사구문이라고 썼으니까 최소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장문하면은 얘 해석이 어떻게 될까? feel anxious라고 쓰면 불안 명령문이 되는 거죠. 그럼 해석 어떻게? 불안해 라 이렇게 장문한 불안함을 느끼면서라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feel anxious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feeling anxious I ask.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아는 사람. 이것도 저번에 배웠네. 대명사. 나는 나 자신에게 물은 거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잖아. 그럼 I asked me 이렇게 쓰면 되냐? 제기대명사 뭐 써야 돼? myself. You love yourself처럼 I asked myself. 그 다음에 how I could get by without the money가 되는 거거든. 되냐? 그럼 얘들아 얘 부사절로 한번 바꿔볼래? 분사 구문 얘 지금 부사절로 복원시켜봐.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써봐. 이거를 마지막으로 수업은 마무리하자. 부사절로 지금 복원시켜보세요. 분사 구문 부사절로 복원시켜라.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로 한번 써봐. 시제 잘 봐라. 시제 주절의 시제. 가장 만만한 부사절 접속사가 뭐라 그랬어?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꿀 때 접속사는 거의 못 쓰면 돼. as라고 했잖아. 이것조차 못 쓰면은 좀 문제가 많다 지금. as조차 못 썼다면 문제가 많아. 부사절로 복원시켜라고 하면 무조건 as를 써라. 보통 뜻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주어는 뭐였겠냐? 그러면 I는 왜 생략되었을까? 주어랑 그러니까 주절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 주절의 주어랑 똑같아서 유추할 수 있으니까 얘 부사절의 주어가 생략됐던 거거든. 그 다음에 너네가 많이 하는 실수로 화면 보면 이거 맞아 틀려? 왜 틀려? 동사에 ing 붙은 건 동사가 아니라고 몇 번 말했죠. 분사 아니면 동명사잖아. 주절의 시제에 맞춰서 뭘로 바꿔야 돼? 과거 형태로 바꾸면 돼. 뭘로? felt죠. as I felt anxious.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얘 왜 이 형태가 이 위에 있는 형태로 된 거야? 굳이 이렇게 다 쓸 필요가 없이 유추해서 해석이 가능하거든. 스텝 1 부사절 분사구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해? 부사절의 접속사를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으면 생략이죠. 지워. 스텝 2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이죠. 똑같죠. I로. 세 번째 스텝은 뭐야? 부사절의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 붙이죠. 그래서 feeling anxious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되죠? 이건 이 학문의 스텝별로 차례대로 나와 있으니까는 그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 그 애들아 선생님이 이거 복습 프린트 줄 거거든? 일단 너네 어떻게 해? 그 너네가 장문하고 해석한 프린트를 고칠 수 있는 것까지 파란 펜으로 고치는 작업이 중간에 끊겼잖아. 내가 수업을 시작하느라. 그러니까 답지 보고 채점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일단 고칠 수 있는 만큼 고친 다음에 이거 프린트거든? 이거 보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복습용 프린트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기가
얼마나 학습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답지를 베껴서 오면 안 돼. 스스로 꼭 작문을 할 수 있어야 돼. 새롭게 작문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든 정규 수업 시간이든 질문해도 되고, 내가 지금 수업한 그 한글이랑 처음에 그 PDF 자료는 공유할 거다. 단톡방에. 그 다음 특강 때도 수업 시간 때 프린트랑 이거 복습 프린트 완성해서 갖고 오면 돼. 잠깐만, 답지까지 보내 이거. 한국어 부족해? 아니. 한번 부족해. 부족하지 뒤에 하나. 두 개에 하나야. 하나지. 두 개? 부족해. 답지 나눠줄게 마지막으로. 두 개? 네. 답지까지 받으면은 가면 된다. 질문 있는 사람은 남고.